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며 이번 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집단 참배가 4년 만에 부활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경제안보상과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배에 나섰고 기시다 총리는 사과 표현 없이 공물을 바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삼국 관계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3개국 차원에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할 예정인데 여야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정부도지사의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3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 위안의 부도 위기가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7월 각종 경제 지표도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중국 경제발 위기감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면서 뉴욕 증시도 1% 넘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허위 선동과 폐륜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작심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북한 체제와 국내 종북 세력을 겨냥한 건데 다소 강한 어조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들이 실상은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였는데 이번 경축사는 그때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발언 같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걸 명확하게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하며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병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작점이 1919년 임시정부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국절 논쟁 대신 독립운동부터 이후 역사를 자유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공산 전체주의는 독립운동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해 북한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 경축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유의 확장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이번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는데 올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바뀐 겁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비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합니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 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부각한 건 한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강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유엔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같다며 시대착오적인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역시 민족 통합과 화합을 기르는 광복절의 취지에 반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어제가 태평양 전쟁 패전일이었습니다. 전범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올해도 일본 여야 의원들의 참배가 이어졌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사과나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가 아침부터 몰려든 정관계 인사들로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집단 참배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일본 여야 의원 70여 명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현직 강요로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상이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하진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평화의 메시지를 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手を携え、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아베와 스가 전 총리가 사용했던 적극적 평화주의란 표현을 되풀이한 겁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추도식에서 전쟁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心から追悼の意を表し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이번 회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이 화상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삼국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이어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위협 등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동맹과 결속을 새롭게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one thing that will dominate respective bilateral alliances, and at the heart of the work that we're doing together as three countries is security. 또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명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계획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붙인 별세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문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어젯밤 10시까지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 윤기중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는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6시쯤부터 상주로서 빈소를 지킨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혁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대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장제원 의원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직접 조문을 온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별도로 대화를 나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받게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어제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병원에 온 지 20분 만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도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버지를 제1의 멘토로 여겼던 윤 대통령과 고인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이틀째인 오늘도 빈소를 지킬 예정이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하는 기존 일정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은 이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바꾼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 사안이었다며 진술서 5장까지 공개했는데 내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지난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5장 분량의 진술서도 함께 공개하면서 의혹들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계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의 혜택을 본 것과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한 것도 식품연구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역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배임을 저지를 동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해왔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네 번째 이뤄질 조사에서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기를 맞아 오랜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일각에선 본격적인 친박계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검정색 차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모인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건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하기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전에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추모관에 전시된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역사자료관의 수장고를 살펴보며 유경수 여사와의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지하 수장고에 그 유품들을 보관만 해놓는 그 수장고가 있거든요. 책상을 하나 보시더니 어머니 책상 쓰시던 거 맞다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 생가를 둘러본 박 전 대통령은 옛날엔 아버지를 여러 번 모시고 왔었다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친박계 결집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광복절이었던 어제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놀이마당에선 독립운동가 후손 3대가 모여 독립군 애국가를 합창했고 보신각에선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가한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재현했습니다. 원형 무대 가운데에선 지휘자와 교향악단이 악기를 연주하고 관객석엔 태극기에서 색을 따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광복절을 맞아 시민 1,815명이 이곳 서울 놀이마당에 모여 독립군 애국가 등 6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대하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과 함께 합창에 참가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합창하러 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러 왔고 그다음에 가족이 다 모두 와서 좋습니다. 중학생 때 독립운동을 시작해 옥고까지 치른 아버지를 떠올리던 김 씨는 요즘 후손들에게 광복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어떤 여자 회사 직원인데 나이가 50 초반인 그런데 광복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더라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곳곳에서는 잊혀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낮 동안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 32도, 경남 함양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5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요. 특히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5.2도, 제주 27.8도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 일정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전가와 물타기라며 당초 다루기로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습니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문제와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대의원제와 공천 규제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논의합니다. 혁신위는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제에 대한 공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을 찾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경과를 보고받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샤니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은 반죽 설비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잼버리 행사 도중 사라졌던 여가부 장관은 지금도 자취를 감췄고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아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정했던 브리핑이 한 차례 연기됐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7일 동안 국무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잼버리 파행 논란에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감사원은 여가부와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여가위 출석까지 두문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200여 건의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며 질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최대한 몸을 낮추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건 더러운 화장실이었습니다. 여의도 면적 3배 야영장에 4만 명이 모였지만 화장실은 35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력은 당초 15명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영국 대표단. 위생이 엉망이었던 화장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t weren't great. We never had any toilet roll. Toilets were gross. They were very, very smelly.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대회장 청소 용역 계획서입니다. 전체 청소 인력 76명 가운데 화장실 청소에 배정된 인원은 고작 15명 뿐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지금은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이 넓은 공간에서 350여 개의 화장실을 15명이 청소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직위는 뒤늦게 청소 인력 76명을 화장실 청소에 모두 투입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하루 한 차례 청소가 원칙이어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화장실 청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에서는 화장실 820개가 설치됐고 하루 70차례 넘게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적인 위생 문제나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잼버리 대회장 청소 인력이 정해진 것은 지난 4월이어서 예견된 부실 운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번에 잼버리가 열린 대회장에서는 땅의 매립 높이가 낮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배수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 MBN이 실제 설계 문건을 확보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땅이 상당히 낮게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도 버틸 수 있는 높이가 원래 계획이었지만 기준을 낮춰서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관통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대원들이 잠자던 야영장은 물에 잠겼고 팔레트 높이보다 깊은 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농업용지로 조성된 탓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건데 매립 높이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조성됐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사업 기본계획에는 100년 빈도 홍수위를 고려해 잼버리 부지 평균 매립 높이를 2.9m로 했습니다. 5만 명 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임을 고려해 농지지만 주거지역 설계 기준인 100년 빈도로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며 공사비 210억 원이 삭감됐고 2019년 실제 설계에서 30년 빈도로 기준을 낮춰 매립했습니다. 매립 높이가 낮아지면 홍수에 취약할 뿐 아니라 배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땅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추가 매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줄여버리면 배수로의 경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침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염분 때문에 손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립고를 높여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립을 추진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없었던 땅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매립조차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부지 선정 배경과 매립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근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을 빠뜨렸다가 뒤늦게 공개하면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임원 전원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낸 사람 대부분이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꼼수 인적 쇄신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연 이한준 LH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LH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안의 첫 조치로는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직서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직서를 받은 상임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지난달 이미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2명은 고작 한 달 조금 넘게 임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1명만 1년 7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상임이사는 모두 7명인데 이 5명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전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나갈 사람들만 사직한 셈인데 마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꼼수 쇄신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021년 부동산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사 4명을 교체했는데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LH 정권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광복절을 기념하는 마음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의기투합해 미국 하와이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서 만부를 기증했고요. 기부천사로 불리는 션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8.15런 캠페인에 참여해 81.5km를 달렸습니다. 스타들의 SNS에도 태극기 물결이 일었는데요.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서연 씨는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방문하고 자신의 SNS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8.15 광복절이라는 글을, 또 배우 박보검 씨도 자신의 SNS에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 올리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소 야구 팬으로 유명한 배우 이서진 씨가 미국 프로야구 리그 시구자로 등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구장에서 열린 뉴욕 매치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경기에서 이서진 씨가 뉴욕 매치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나선 겁니다. 매치 공식 SNS에는 이서진 씨가 특유의 보조개 미소를 지으며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또 한미 협력 관계 강화를 기원하는 행사인 한국의 밤을 축하한다며 곰과 호랑이 마스코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의 인지도가 올라가며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저리그 시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배우 수지, 원더걸스 선예, 그룹 에스파, 엔하이픈, NCT 등이 시구자로 초청되기도 했다네요.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힐튼 호텔 상속자이자 헐리우드 스타 페리스 힐튼이 마우이 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8일 가족들과 하와이에 도착해 고급 리조트에 머물며 휴가를 즐겼는데요. 해당 리조트는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우이 섬 라하이나에서 불과 30마일, 약 4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하와이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마우이 섬 등의 관광 목적의 방문을 자제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힐튼의 지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힐튼이 마우이 화재 참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 보호 물품을 모아 대피소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충남 천안과 대구 도심에서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입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큰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고개 주행에 심지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 신고로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위험천만한 폭주족들 질주는 계속됩니다. 비슷한 시간 대구 도심에서도 오토바이 10여 대가 4차선 도로에 나란히 서서 느릿느릿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지 7시간 만에 1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100명은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한 겁니다. 모여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건물에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따라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 선남동의 한 신축 물류센터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지 1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 지하 8층 규모의 신축 물류센터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가로등 위로 부서진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서울 신촌동 금화터널 입구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넘어 약 2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 6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근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두고 도주한 30대 해양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뒤 CCTV 등을 확인해 현직 해양경찰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남미 최대의 마라카이보 호수, 베네수엘라만과 연결된 일종의 내해인데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젖줄이 되었는데 최근 심각한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참상을 전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위를 가득 메운 검은 기름과 녹조. 남미에서 가장 큰 이 호수의 물속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호숫가는 기름에 찌든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라카이보 호수는 20세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진 과도한 개발, 노후화된 하수 처리 시설과 계속된 석유 유출로 독성 녹조류가 급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획량도 현저히 줄었는데요. 최근 대통령까지 호수를 방문해 복구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전례 없는 오염 수준에 그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파괴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왔는데요. 약 200년 전 종의 기원을 펴낸 찰스 다윈, 그 후예들이 이제 지구촌의 위기를 막기 위한 항해에 나섭니다. 누렇게 바랜 거대한 돛과 곳곳에 보이는 녹슨 흔적. 다윈 200 프로젝트를 위해 복원된 105년 전 네덜란드 스쿠너 범선입니다. 4년간의 항해 끝에 진화론을 정립하고 종의 기원을 펴낸 찰스 다윈. 이제 그 여정을 200명의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포함된 후세 전문가들이 재현합니다. 영국 플리머스에서 출항해 2년간 4개 대륙을 누빌 예정이라는데요. 32곳의 항구에서 토착생물과 기후변화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랍니다. 온 지구의 문제가 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문어, 낙타에 이르기까지 매번 월드컵 때마다 신묘한 예언으로 화제가 됐던 점쟁이 동물들이 있었죠.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는 호주의 상징 코알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홈팀 편애가 상당하다네요. 잉글랜드와 호주 대표팀의 머플러 사이. 코알라 마틸다의 선택은 호주 쪽이었습니다. 올해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의 도박사로 거듭난 마틸다. 프랑스와의 지난 8강전에 이어 오늘 저녁 치러질 4강전에서도 호주가 잉글랜드를 꺾을 것으로 예측한 건데요. 승리의 부적이 된 마틸다는 1년 전 종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종의 미래를 보호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홈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오늘 저녁에 공개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친 중국 경제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뉴욕 증시도 1% 넘게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2%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 밀린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6% 빠졌는데 뉴욕 유가가 급락하며 에너지주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7월 경제지표를 보면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며 4.5%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월 이후 계속해서 20%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대졸자 유입에 실업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급기야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全国青年人等分年龄段的城镇调查失业率将暂停发布。主要的原因呢，是由于经济社会在不断的发展，统计工作需要不断完善。 이런 가운데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며 부동산과 금융권의 신용위기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기 금리를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광복절로 하루 늦게 개장하는 우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형 폭발이 발생해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도 주유소 폭발로 30명 이상이 숨지는 등 세계 각지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로 회색 연기가 끝없이 솟아오르고 차량은 완전히 부서져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현지 시간 14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 인근 도시인 산크리스토발 중심부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고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60여 명에 달합니다. 건물 13채가 손상될 만큼 폭발이 컸던 데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쇼핑센터가 밀집한 상업지구라 인파가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도미니카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부상자 치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o que estamos es coordinando la utilización eficiente de los recursos para salvar la mayor cantidad de vidas en esta situación. En eso es que estamos ahora mismo. 한편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시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현지 시각 14일 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난 불이 주유소로 옮아붙으며 크게 폭발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최소 3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고 다게스탄 공화국은 15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하와이 산불로 사망자가 99명까지 늘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만 1,3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바싹 타버린 나무를 향해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9명으로 늘었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만 1,3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It is extremely hazardous. There are structures that are partially standing that engineers have to clear first to make sure it's safe. 생존자들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신 대부분이 불에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주민이 상당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공백을 틈타 무장 강도까지 활개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very horrific information that they're sharing. Some have lost their homes, some have lost their vehicles.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산불의 원인 제공자가 현지 전력회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풍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산불이 시작됐다며 현지 전력회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까지 4번째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총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 32도, 경남 함양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5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특히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5.4도, 제주 27.9도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